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저희가 투부정사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 겁니다. 조금 더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투부정사를 배운다기보다는 투부정사를 이용한 특수문장을 저희가 만들어 보도록 할 거예요. 근데 꼭 필요한 그런 문장 만들기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투부정사, 영어로 infinitive라고 하는데 중요하진 않고요. 자,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한번 다 같이 이렇게 문장을 하나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왜 이 투부정사를 이용한 특수문장을 만들어야 되는지 알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이 문장을 한번 영작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예, 됐어요, 그죠? 자, 지금 여기 파크라는 건 사람 이름이에요. 박병호가 될 수도 있고 박찬호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파크는 메이저리그에 남는 것이 낫다. 박병호는 메이저리그에 남는 것이 낫다. 이 문장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얼핏 봐도 그닥 어렵거나 그런 문장은 아니에요. 그죠? 한번 다 같이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답을 한번 공개를 해볼까요? 선생님이 생각하기에 여러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아마 이렇게 답을 쓰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Park is better to stay in Major League 이렇게 쓰셨을 것 같아요. 메이저 리그는 당연히 Major League 이렇게 쓰도록 하고요. 자, 이렇게 쓰셨는데 선생님 제 거랑 똑같아요. 여러분들 많이 신나실 텐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거는 전혀 맞는 문장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내 거랑 되게 똑같이 생겼는데 자, 그럼 뭐가 잘못됐는지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잘못됐다는 얘기고요. 요거를 이제 영작을 하실 때 저희가 주어를 잡아야 되잖아요. 그죠? 주어. 자, 근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아마 그러니까 박병호는 요 부분을 주어로 잡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얘로 주어를 잡았기 때문에 여기서 얘가 주어로 된 겁니다. 거기서부터 아마 잘못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얘네들은 지금 박병호, 파크는 이라는 부분은 주어가 아닙니다. 그럼 주어가 뭘까요? 뭐가 주어일까요? 한번 다시 보시죠. 주어는요, 얘네가 주어예요. 왜 그런지 한번 살펴보시죠. 한국어부터 조금 더 꼼꼼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주어라고 하는 것은 서술어의 주체가 되는 말 어렵다. 그래서 서술어가 뭐냐면 여기 동사 부분이에요. 이 부분의 주체가 되는 누가 주인공이냐, 누가 이렇게 되는 거냐가 되는 거죠. 그렇죠? 얘의 주체가 되는 것이 주어입니다. 만약에 파크가 주어라고 하면 파크가 더 낫다 이렇게 했을 때 말이 돼야 돼요. 근데 지금 저희가 하려는 말은 그게 아니고요. 선수를 비교하자는 게 아니에요. 파크가 강보다, 박병호가 강정호보다 더 낫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요. 메이저리그에 남는 게 더 낫다. 요게 지금 주체거든요. 일본 리그에 가는 것보다 메이저리그에 남는 게 더 낫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얘가 주체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어는 이 노란색으로 된 부분, 이 부분이 주어가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그럼 얘를 주어로 잡고 문장을 써야 제대로 된 문장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아까 저희가 봤었던 잘못된 문장은 주어를 잘못 잡았기 때문에 만들어진 문장입니다. 자, 그럼 얘네들을 주어로 잡으면 어떻게 되느냐? 자, 이렇게 되는 거죠. 메이저리그에 남는 것, 요거를 저희가 동명사를 이용해서 staying in major league 이렇게 주어가 만들어지죠. 얘가 더 낫다 라고 하게 되면 is better 라고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에 파크는 이렇게 되게 되면 for park. 그래서 박병호를 위해서 박병호에게는 메이저리그에 남는 게 더 낫다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얘가 답입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가 만들려고 했었던 그 답이고요. 자, 다행인 건 뭐냐면 답이 얘가 하나만 있는 건 아니란 얘기예요. 얘가 답일 수도 있고 다른 문장들이 또 답일 수도 있으니까 다른 옵션들도 저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틀을 이렇게 갖다 놓고 저희가 동명사 말고 투부정사를 써서 이걸 만들 수도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문장이 만들어지냐면 staying in major league 말고 이렇게도 저희가 쓸 수가 있죠. to stay in major league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동명사를 썼을 경우에는 저희가 이거 맞는 문장입니다만 여기 지금 보시게 되면 세모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이건 무슨 얘기냐면 틀린 건 아닌데 그닥 맞는 것도 아니란 얘기예요. 그렇죠? 그럼 뭐가 잘못됐을까요? 뭐가 잘못됐냐면 가장 큰 차이는 그거예요. 저희는 영어를 영작을 할 때 투부정사는 저희가 주어로 쓰지 않습니다. 투부정사는 주어로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가 틀렸다고 볼 수는 없지만 이렇게 쓰지는 않아요. 그래서 요거랑 똑같은 내용이지만 다르게 쓰는 방식이 있어요. 그게 오늘 저희가 배울 것의 핵심입니다. 자, 요걸 어떻게 바꿔야 되냐면요. 이렇게 바꾸십니다. 여기 지금 to stay in major league가 주어가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얘를 뒤로 빼요. 많은 영어 선생님들이 to 부정사는 길기 때문에 주어로 쓰기 너무 길기 때문에 뒤로 뺀다고 말씀하시는데 사실 그렇지는 않아요. 왜냐면 보시다시피 동명사로 만든 주어나 아니면은 to 부정사로 만든 주어나 길이는 똑같아요. 사실 그게 사실적인 이유는 아니고요. 얘는 뒤로 뺍니다. 그죠? 그러면 여기 지금 딱 눈에 들어오는 빨간색 it, 얘가 이제 주어 역할을 하는 거예요. 대신. 자, 그래서 이렇게 쓰는 게 맞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쓰시거나 아니면 이렇게 쓰시거나 그게 맞는 형태고요. 답이 하나가 더 있어요. 마지막 답의 형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선생님, 파크를 시작해서 만드는 문장은 없나요? 있어요. 근데 그거는 좀 어려워요. had better라는 어려운 표현을 쓰셔야 돼요. had better라는 표현은 뭐냐면 뭐뭐 하는 게 더 낫다. 그래서 파크에겐 더 나을 것이다. to stay in major league 하는 것이. 이렇게 쓸 수 있는데 그거는 이 had better라는 이 표현을 모르시면 사실은 쓰기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해드릴게요. 정답은요. Staying in major league is better for Park 하고 It is better for Park to stay in major league 하고 그 다음에 Park had better to stay in major league 이렇게 세 개의 문장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 세 개의 문장 중에서 저희가 오늘 특별히 살펴봐야 될 문장 형태는 요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요거를 조금 더 저희가 뜯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it이 얘가 주어가 되잖아요. 그렇죠? 주어, 동사, 나머지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처음 주어로 잡았었던 건 얘잖아요. 근데 얘가 지금 주어의 역할을 대신하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얘를 뭐라고 저희가 부르냐면 가주어라고 불러요. 왜 가주어라고 부르냐면 가짜 주어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저희가 가주어라고 부르고요. 아마 지금부터 선생님이 말씀드리는 건 여러분들이 많이 익숙한 내용일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가주어가 있으면 저희가 for park 같은 경우는 의미상의 주어라고 해요. 의미상의 주어라는 건 뭐냐면 내용상의 주어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는데 사실 지금 저희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지금 내용상 주인공이 누구예요? 그렇죠? 박병호죠? 얘가 지금 문법에 맞춰서 봤을 때 주어는 아니지만 내용상으로 봤을 때는 얘가 주인공이잖아요. 얘가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걸 저희가 뭐라고 하냐면 의미상의 주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의미상의 주어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 근데 의미상의 주어에는 세 가지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들이 알아보셔야 되는데 자,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그건 이따 나중에 보도록 하고요. 세 번째, 저희가 원래 봤었던 주어, 얘를 진주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거는 진짜 주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작은 문장 하나에 주어가 3개씩이나 있는 거예요. 문법상의 형식상의 주어, 가주어가 있고요. 내용상의 주어, 의미상의 주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진짜 주어, 진주어가 있습니다. 이 구조는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꼭 기억해 두시고요. 자,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을 때 의미상의 주어 특징 3가지 가보도록 할게요. 의미상의 주어 첫 번째 특징은요. 해석을 할 때는 누구누구에게는 이라고 해석을 한다는 겁니다. 여기서도 박병호에게는 더 낫다 이렇게 해석을 저희가 하죠. 자, 두 번째 특징은요. 얘는 투부정사 바로 앞에 나온다는 거예요. 위치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의미상의 주어의 위치는 항상 투부정사 바로 앞에 이 사이에는 어떤 것도 들어올 수가 없어요. 수식어나 뭐 이런 것들도 절대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투부정사 바로 앞에 들어오고요. 세 번째 특징은 뭐냐면 전치사는 for만 쓴다. for만 쓴다고 생각하자 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for만 쓴다고 생각하자라는 건 절대 진리는 아니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사실 저희가 의미상의 주어를 쓸 때 앞에 오는 전치사는 for를 쓸 수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of를 쓸 때도 있어요. 언제? 사람의 성격을 나타낼 때는 저희가 of를 씁니다. 근데 그게 저희가 실제로 영어를 쓸 때는 그 빈도가 이렇게 자주 그렇게 쓰는 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생각하고 싶으시면 저희가 의미상의 주어는 그냥 for만 쓴다 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아요. 선생님 근데 of를 쓰는 거는 조금 더 설명을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자, 성격을 나타낼 때 of를 쓴다는 게 무슨 얘기인지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여기 지금 보시게 되면은 의미상의 주어를 쓸 때 of를 쓰는 경우를 예를 들어 봤어요. 아까 성격이라고 했었잖아요. 성격. 사람의 성격. 자, 예문 한번 보실게요. It is very kind of you to help me. 나를 도와주신 걸 보니 친절하시군요. 뭐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kind, 친절하다, nice, 역시 착하다, wise, 현명하다. 뭐 그런 의미입니다. 다 사람의 성격을 나타내고 있는 거고요. 이렇게 얘기를 할 때는 저희가 of를 쓴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형용사의 내용이 성격이다. 그럼 of를 쓴다는 거. 자, 그 다음에 it is very silly of you. 뭐 어리석다, 멍청하다, 부주의하다. of you to choose him. 그를 고르다니 어리석군. 뭐를 얘기할 때 이것도 지금 다 사람 성격에 관련된 내용이잖아요. 이렇게 좋은 내용이나 안 좋은 내용. 사실 여기 나온 게 거의 다입니다. 여기 나온 게 거의 다고요. 이런 경우에만 저희가 의미상의 주어 앞에다가 of를 쓴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원래 본문으로 돌아가서 자, 다시 의미상의 주어의 세 가지 특징. 첫 번째, 해석할 때는 누구누구에게는 이라고 한다든지. 두 번째, 위치는 투부정사 바로 앞에 나온다는 거. 세 번째, 이때 쓰이는 전치사는 뭐만 생각하자? for만 생각하자 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자, 그래서 요거를 저희가 뭐라고 부르느냐, 이런 형태. It is better for Park to stay in Major League. 많이 보셨죠? 여러분들 우리나라에서 중3 1학기 때 요거 배우십니다. 중3 때 배우시는데 요거를 저희가 뭐라고 불러요? It for two 문장이라고 불러요. It for two 문장. 아시겠습니까? 요런 문장 형태를. 자, 그러면 요런 거는 언제 쓰느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들어가기 전에 한번 만들어 봅시다. 우리가 영작을 한번 해볼게요. 나는 여기에 남는 게 더 낫다. 여기다가 노란색으로 친 이유는 뭐냐면 얘가 주어기 때문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얘가 주어니까 한번 저희가 만들어 볼까요? 자, to stay here. 여기에 남는 것. 여기에 남는 것 is better for me.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근데 이게 맞는 답이라고 했어요? 아니라고 했어요? 자, 이거는 세모 표시였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바꿔보면 어떻게 됩니까? 이걸 it is better for me to stay here. 이게 it for two 문장을 만들어낸 최종 답안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it is better for me to stay here. 이게 최종 답안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자, 그러면 it for two 문장은 언제 쓰느냐? 언제 써야 되느냐? 아무 때나 쓸 수 있는 거냐? 아닙니다. 하지만 요거를 쓰면은 써야 되는 경우도 있지만 요걸 쓰지 않으면 또 틀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게 언제냐면 문장의 서술어가 형용사일 때. 서술어라고 하는 건 저희가 동사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맨 뒤에. 우리나라 말에 맨 뒤에 부분을 얘기합니다. 그 부분을 형용사로 쓸 때는 여러분들이 it for two 문장을 반드시 써주셔야 됩니다. 자, 그런 경우가 언제 있을까요? 형용사일 때 뭔가가 쉽다, 아니 뭔가가 어렵다 이런 얘기를 할 때 또 여러분들이 it for two를 쓰시고요. 뭔가가 편리하다, 불편하다 이런 내용을 쓰실 때에도 쓰시고요. 뭔가가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라고 할 때도 쓰시고요. 뭔가가 필수적이다, 중요하다 라고 할 때에도 쓰시고요. 그 다음에 뭔가가 효율적이다 라고 쓰실 때도 이렇게 쓰십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는 형용사잖아요. 다 형용사잖아요. 상태를 나타내는 내용이잖아요. 이런 게 들어갈 때에는 it for to를 써주셔야만 맞는 겁니다. it for to를 안 쓰면 틀립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얘네들 뭐 보시게 되면 easy, hard, difficult, convenient, inconvenient, uncomfortable 당연히 comfortable도 들어가겠고요. impossible, possible, necessary, important 이런 거 들어가고 effective, efficient 이런 것들이 들어가게 되겠죠. 그렇죠? 이런 것들이 서술어로 쓰일 때는 이 for two 문장을 반드시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자, 한번 연습을 해보도록 할게요. 나는 한국어를 하는 것이 쉽다. 쉽다. 지금 형용사죠? 그러니까 이 for two를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국어를 하는 것이 여기 이제 주어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to speak Korean 이렇게 되고 I am easy to speak Korean. 요게 여러분들이 선생님과 공부하기 전에 나올 만한 그런 문장이에요. I am easy to speak Korean. 근데 요게 틀려요. 틀립니다. I am easy가 틀리기 때문에 그래요. 자, I am easy라는 건 무슨 뜻일까요? 나 쉬워요. 나 쉬운 남자예요. 나 쉬운 여자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뭐가 쉽다는 얘기예요? 한국어를 하는 게 쉽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I am easy라고 하시면 안 되죠. 뭐라고 해야 됩니까?
그래서 이렇게 쓰셔야 돼요. 다시 it for to 문장 써야 됩니다. It is easy for me to speak Korean. 이렇게 쓰시는 게 맞다는 얘기예요. 어때? 좀 이제 감이 좀 오시나요? 오케이? 만약에 지금 보시고 한 번에 이해가 안 되시면 이 동영상 강의를 여러 번이라도 보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게 답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투부정사, 특히 it for to 문장 만드는 방법을 배워봤습니다. 이해가 안 되시면 여러 번 보셔도 괜찮고요. 꼭 여러분들이 여러 번 연습하셔서 똑같은 실수 반복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강의까지 안녕!